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진공관 회로도 중에 싱글 램프 중에 황제라고 할 수 있는 300B 싱글 랜디드 앰플리파이어의 회로도에 대해서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앰프가 300B 싱글 앰프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큰 것 두 개가 그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나온 300B 모델입니다. 먼저 이 앰프 안에 있는 그 회로도는 인터넷에서 구했고요. 오늘 이 회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A 쪽에서 그 음악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첫 번째 볼륨이 있고요. 볼륨은 여기에서 VI라고 되어 있는데 Variable Resist라고 해서 이게 가변 저항이라고 하죠. 그 저항의 이게 범위를 돌리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는 이걸 볼륨이라고 하게 됩니다. 볼륨은 이게 앰프 안에 보면은 이런 부품들이 다 그 가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타입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소리 신호가 일단은 볼륨을 지나서 첫 번째 초단 증폭이 있는 앰플리파이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이고요. 두 번째 장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초단 증폭을 하는 초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단의 모델은 12AT7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미니어처관인데요. 미니어처관은 이 아래쪽에 핀을 뽑아내고 바텀을 없앤 아주 작은 스타일의 진공관들이고 보통 초단에서 전압을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692, 12AX7이나 이 세 가지 모델은 플레이트의 간격만 다를 뿐 거의 동종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300B 앰플리파이어에서 초단 신호 증폭은 지금 12AT7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면에 보시면 이 동그란 거가 마치 두 개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고요. 이 관들은 진공관 하나 속에 그 삼극관이 두 개씩 있는 쌍삼극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로도에 보시면 이 캐소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이 하나로 묶어져서 병렬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1단 증폭의 2단 증폭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호가 들어오는 그리드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출력되어 있는 플레이트로부터 전압도 합쳐져서 나가는 그런 구조로 쌍삼극관을 동시에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12AX7, 12AT7, 12AU7은 거의 동일한 관들이고요. 내부에 그 핀 9개의 연결은 이 부분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1, 2, 3, 4 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8이 각각 간이고 이 9번은 캐소드의 공통 연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면에 보면 이게 플레이트, 그리드, 그리고 이게 방열관, 그리고 이게 이제 히터가 되겠습니다. 네. 초단 증폭은 보통 입력되어 있는 신호가 소리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단 증폭시킨 다음에 신호를 출력관에 넣어주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이 초단관, 진공관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자기 바이어스를 위한 캐소드 저항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진공관이 작동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발진 같은 부분들을 교류적인 소음들을 접지로 빨리 내려다 보내는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패스 캐파시터는 없으면 보통 발진을 하고요. 또 히터를 가열을 할 때 교류를 사용하거나 하면은
교류가 60Hz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로 전환이 돼서 사람 귀에 웅웅거리면서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험이나 발진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패스 캐파시터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저음을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조절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큰 대형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한 1000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사이즈를 하게 되면 뭐 20Hz에서 40Hz 아래쪽에 아주 극초 저음들은 다 바이패싱 돼 가지고 이 아래쪽 접지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좀 깨끗한 저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런 조금만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을 한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음을 보강을 하려면 이 바이패스 캐파시터의 용량을 100 마이크로 페럿 정도로 올리게 되면, 낮추게 되면 저역이 뭐 20Hz부터 40Hz까지도 못 내려가고 다 스피커 쪽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역에 어떤 피크가 생겨서 보다 저역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의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부분은 그 커플링 캐파시티를 대신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에 도면을 보시면 보통 초단 증폭과 출력과는 서로 다른 직류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줘야 되고 교류는 통과하되 직류는 서로 섞이지 않게 해주는 부품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바이패스 커플링 캐파시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건데요. 현대에는 캐파시티를 사용해서 이 양쪽의 초단과 출력을 연결을 합니다만 1950년대에는 이 캐파시터가 훨씬 비싼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 디자인들은 이 부분에 보면 트랜스를 넣어가지고요. 캐파시터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트랜스를 인터스테이지 트랜스라고 하고요. 이 트랜스도 보시면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증폭된 직류는 2차 출력관으로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다 흘러내리고, 반면에 교류는 기전력에 의한 유도에 의해서 이 A측에서 B측으로 건너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커플링 캐파시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테크놀로지고요. 특히 이 인터스테이지 트랜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중력 레벨, 사람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중력 레벨이 가장 좋게 들린다고 해서 중력을 중요시하는 뭐 자작 매니아들은 일부러 캐파시티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스테이지 트랜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앰프도 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자면 이 부분에 이제 그 50kΩ의 저항이 있는데요. 이 저항은 지금 접지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리드에 대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 부분, 저 그리드 쪽에 교류 소리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에 병렬 연결은 그리드 리크 저항이라고도 하고 또 오픈 방지용 저항이라고도 하고요. 반면에 이쪽 라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보통 입력 저항이라고 하고 일단 발진 방지용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볼륨 같은 거는 접지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 접지가 아니고요. 이 라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입력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인 목표는 소리의 크기를 조정하지만 또 다른 걸로는 발진을 방지하는, 예를 들어서 가청 레벨을 넘어가는 아주 미세한
교류 노이즈가 있으면 이 저항을 지나갈 때 소멸하기 때문에 발진이나 노이즈가 감소하는 그런 저항 역할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은 그리드 리크 저항이라고 하고 또 오픈 방지용 저항이라고 하는데, 오픈 방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출력관에 전기가 들어갈 때 신호가 들어오는 이 그리드 쪽의 끝이 끊어져 있어 가지고 아무런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오픈 상태가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전파들이 일로 들어와서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픈이 돼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을 접지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드 리크 저항은 좀 설명을 하기가 복잡한데, 보통 이 출력관의 플레이트가 플러스고 캐소드가 마이너스면 이 캐소드에서 나온 전자가 이 플러스 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리드도 마이너스를 띄워야 합니다. 근데 이 캐소드의 마이너스보다 그리드의 마이너스가 언제나 더 낮아야 되고, 그 차이를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드를 캐소드보다 언제나 더 낮게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드의 끝부분이 접지와 연결이 돼 있어야만 제로 볼트로 그리드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드는 언제나 저항을 끼고 접지가 되어 있고요. 만일에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전기가 흘러서 이렇게 접지로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에 저항이 있어서 이 그리드를 통해서 모든 전자가 접지되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그리드 리커 저항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설계 도면에서 이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와서 300B 출력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300B는 지금 웨스턴 일렉트릭 300B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웨스턴 일렉트릭 미국 회사가 1937년에 이 관을 만들었고요. 진공관 오디오 쪽에서는 진공관의 보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소리에 월등함이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관이고요.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사가 1937년에 만들었다가 처음에는 극장용 토키 시스템으로 사용돼 가지고 일반에게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생산이 중단이 됐는데 나사에서 이걸 재생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1973년에. 나사는 이 300B를 위성을 쌓아 올렸을 때 위성 안에 있는 정전압 회로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974년에 다시 생산이 됐고요. 이 웨스턴 일렉트릭은 지금 인터넷 옥션에 만일에 오리지널이 나오면 한 개당 한 150만 원 정도, 두 개에 한 300만 원 정도를 호가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상태이고요. 이 300B는 특히 그 음색이 또 되게 유려하고 독특한 배음이 있는데, 특히 4번, 5번, 6번 고조파가 많아서 상당히 독특한 음색을 내고 있는 관입니다. 그리고 싱글 3극관, 직렬 3극관임에도 불구하고 싱글로 사용하면 약 8에서 10W 정도 나오고요. PP로 걸 경우에는 30W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음 부분이 다소 약하고, 하지만 중음과 고음은 독보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이 300B 싱글 앰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서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출력관 300B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00B는 안에 3극이 들어있는 3극관이고, 이 히터에 열을 가하는 필라멘트가 캐소드와 같이 되어 있는 직렬 3극관입니다. 히팅을 하는 방법에는 직렬이 있고 방열이 있는데, 직렬은 필라멘트 자체가 열을 내면서 전자를 방출하는 것이고요. 방열관은 이 앞에 방패처럼 쉴드가 하나 더 있어서 이 부분에서 2차적으로 열이 나오는 건데, 정기적인 방면에서는 방열관이 훨씬 안정됩니다만, 오디오 회로에서는 방열관의 소리가 직열관 소리보다는 좀 둔탁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싱글 엔디드 중에서는 직렬 삼극관 진공관이 가장 인기가 있죠. 그래서 300B도 지금 직렬 삼극관인데 이 캐소드에 기본 히터 전기를 여서 열을 가하는 이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에서 히터 전선이 연결되면 원래는 이렇게 가서 열을 가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직렬관들은 교류를 가지고 히팅을 할 경우에는 60Hz 그 교류에 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보통 직렬로 많이 하고요. 만일에 교류로 할 경우에는 그 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험 밸런스라는 것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험을 듣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VR이라고 베리어블 리지스트라고 가변 저항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가변 저항입니다. 이게 꼭 볼륨처럼 생겨서 꼭다리를 조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류가 100 가는데 너무 세 가지고 험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 있는 저항을 약간 낮춰주면 이쪽으로도 일부분이 흘러가서 바이패싱이 되면서 여기에 뭐 80% 가고 여기에 20% 가고 이러면서 흘러가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면서 험이 없는 가장 적절한 단계를 찾는 것이 바로 험 밸런스의 원리이고요. 지금 사진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삼극관도 캐소드 쪽 아래쪽에는 이 험 밸런스 아랫부분에 자기 바이어스 저항과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접지와 연결되는 이 부분의 이 신호는 바로 요걸 말하는 건데요. 요건 이제 자석 페라이트에다가 한두 바퀴 정도의 그 전선을 돌려서 약간 초크 코일 비슷한 아주 간단한 전자 부품인데 이 부분을 장착하게 되면 고주파 잡음들이 여기서 지나갈 때 기전력에 의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로 보통 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로에서는 이 부품을 연결을 했네요. 네, 그래서 300B가 마지막으로 출력이 되면 여기서 이제 출력 트랜스를 거쳐 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 신호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이 상단 부분이 입력 소리 신호를 초단 증폭, 그 다음에 인터스테이지 트랜스를 거쳐서 300B 출력관을 통해서 최종 증폭된 다음에 출력 트랜스를 통해서 정폭된 전압이 전류로 대부분 바뀌어 8ohm짜리 스피커를 울리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RC 디커플링 회로라고 하는 건데요. R은 리지스트 저항을 말하는 것이고 캐파시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 RC의 조합으로 해서 디커플링을 만드는 회로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출력관 부분은 플레이트에 공급되는 직류 전압이 299V입니다. 근데 초단관에는 193V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전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쭉 와서 309V가 일로도 가고 그다음 여기로 와서 일로도 가는데 이 부분의 전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고요. 출력관에 사용하는 299V와 초단관에 사용하는 193V를 분리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캐파시터와 저항이 조합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전압을 낮춰서 공급을 하는 그래서 이 양쪽 부분을 분리를 하는 RC 디커플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호 부분은 다 끝났고 정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전원 트랜스에서 AC 100V나 220V가 들어오면은요 스위치를 거쳐서 이 부분에 교류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전압이 과전류가 걸릴 경우에 자동 차단하는 퓨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파크 킬러라는 것인데 이 스위치가 붙을 때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스피커에 무리를 주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스파커 킬러가 있는데, 스파커 킬러는 뭐 콘덴스와 저항이 함께 붙어 있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류 전류가 공급이 되면 이쪽이 이제 양 끝단이 플러스 280V, 마이너스 280V가 나오는 쪽이고요. 가운데 0점이 접지가 되는 그런 구조고, 요 부분이 이 정류관에 연결이 돼서 전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첫 번째 요 정류관을 거쳐서 나온 직류가 들어가는 곳은 이 평활 콘덴서 쪽에 있는 평활 캐파시터이고요. 요 부분에서 충방전이 일어난 다음에 맥류가 잡히고, 남은 맥류는 이 초크 코일을 지나면서 많이 상쇄된 다음에 두 번째 캐파시터에서 충방전이 일어난 다음에 거의 완벽하게 평활화가 된 직류 309V가 일로 공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이극관인 진공관 정류관이고요. 여기서 교류가 양쪽 플레이트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급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전자들이 흐르면서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류가 한 방향의 직류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정류관에서 특이점은 이 정류관도 진공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히터가 있고 이 부분을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히터를 가열하는 교류는 5V짜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전압인 플레이트에서 공급된 이 정류된 직류가 빠져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를 보시면 319V의 직류도 이 코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히터의 교류 5V도 이 선을 같이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 전압을 재보면 교류와 직류가 동시에 검출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회로도의 모든 파워를 공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280V 교류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가 전류가 흘러서 결국은 이 많은 접지들로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접지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많은 접지통에서 들어온 것들이 결국은 이 파워 트랜스의 0점에 있는 이 전이가 없는 제로 포인트의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접점 역할. 그래서 모든 공통 접지는 이 부분에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소리 신호와 상관없이 각각의 진공관의 히트에 열을 공급하는 부분이라서 히터 전선이고요. 일단은 12AT 초단관은 이 캐소드가 사용하는 전압이 6.3V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6.3V가 일로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을 연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300B의 히터는 5V를 사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원 트랜스는 지금 2.5V가 두 개 있어서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5V로 만든 다음에 요걸 300B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 초단과 300B 모두 다 직류 히팅이 아닌 교류 히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교류 험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험 밸런스 조절을 붙여가지고 험을 제거하는 그런 구조이겠습니다. 네, 이상 300B 싱글 엔디드 회로도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기타 그 배경이 되는 설명들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이유는 제가 전에 올렸던 푸시풀 앰프와 싱글 엔디드 앰프 회로도 독해에 보시면 더 상세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300B 앰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